나는 내가 본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내가 느낀 공포는 이 기록에, 이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미 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들의 다음 목표는 나인 듯하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미스카토닉 대학의 문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나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연이어 강의를 했다. 지루하게도 이어진 강의. 셰익스피어, 호메로스, 단테, 밀턴 등 작품 해석에서부터 민속학, 민속문학, 지역 전설, 구전 이야기 수집과 분석에 관한 강의까지. 솔직히 나는 내 강의가 지루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가로운 오후, 연구실에서 밀린 서류를 보고 있었다. 시시콜콜한 학과 학생의 성적에 관한 클레임, 접수사항, 불만사항부터 각지에서 나에게 온 학술적인 편지들, 산더미 같은 서류에 나는 지치고 지루했었다. 그러다가 나는 좀 색다른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편지는 VHS 테이프와 함께 정성스레 동봉되어 있었다. 수신인 미스카토닉 대학 인문학 교수 윌마스라고 정성스레 적혀있는 그 편지. 에이클이라는 버몬트한 젊은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보낸 편지와 VHS 테이프였다. 편지는 굉장한 장문으로 이 사람이 알게 된 특이한 생명체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장난 편지이거나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1927년 여름의 그날 오후, 지역 TV 뉴스를 보고 나는 생각이 바뀌게 된다. 1927년 11월 대홍수가 휩쓴 후 버몬트 북부 마을에서 정체불명의 생물체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생겼지만 분홍빛이었고 눈이 너무 많았어요.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개들이 다 지저대고는 갑자기 멈췄어요. 마치 누가 그만하라고 한 것처럼요. 진짜 존나 무서웠다니깐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그러니까 분홍색 사마귀 같았다니까. 굉장히 컸어요. 우리 농장의 소보다 더 컸어. 그 이야기도 해. 무슨 이야기? 아, 그래. 하늘을 날고 있었다니까. 형태가 참 기괴했어. 헛것 본 게 아니라니까. 근데 헛간에 잠깐 수레 가지러 갔다 온 사이에 깜짝같이 없어졌지. 뉴스를 보고 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홍수 이후 버몬트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저 생명체가 에이클리의 편지에 적힌 그 생명체와 같은 것이라면 나는 뭔가 공포나 두려움보다는 이 지루한 일상을 벗어날 긴장감이 느껴져 솔직히 기뻤다. 에이클리의 편지를 다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봉된 VHS 테이프도 재생을 해보았다. 윌마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에이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처 숲속에서 우연히 외계 생명체의 실루엣과 음성을 녹화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오 씨발, 저게 뭐야? 그리고 그 형체는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죽어라 도망친다고 그 생명체를 조금 더 화면에 못 담은 게 아쉽습니다. 이건 그들의 발자국과 검은 광석의 사진입니다. 금속도 바위도 아닌 기묘한 물질. 지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확한 성분 분석이 필요합니다. 교수님, 같이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개가 5마리나 죽었습니다. 제가 개를 13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말했었나요? 그런데 그 중에 5마리가 죽은 거예요. 창문 밖에서 누가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없었어요. 창틀에 총알도 안 보여요. 오늘은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도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이 동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그리고 집사 노이스가 어젯밤에 집을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걱정됩니다. 짜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한 가스폭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를 위해 방독면도.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슝. VHS 테이프를 끝까지 다 보고 난 후 나는 혼란스러웠다. 에이클이라는 이 아마추어 천문학자는 실제로 미지의 생명체를 발견하고 그 생명체와 하루하루 대치 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테이프의 생명체가 실제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 TV 뉴스는 어떤가? 홍수 이후로 버몬트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괴생명체의 시신. 하지만 그것들도 실체는 없다. 모두가 보았지만 사라졌다고 했다. 에이클의 영상 또한 정교한 카메라 조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소리, 곤충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파찰은 어떤 곤충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이다. 그리고 그 형체, 곤충과 갑각류가 섞인 듯한 크기는 영상의 나무와 비교해봤을 때 사람 크기와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날렵하고 불균형적이고 등 뒤에 투명하고 접히는 박준 날개, 그리고 순간적인 직립보행, 촉수와 더듬이 같은 부속기관도 보였다. 나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미술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그것의 도판을 제작해달라고 했다. 정교하게 종이와 나무 조각으로 제작된 도판은 최대한 나의 묘사에 맞게 채색되고 가공되어 정밀 모형이 되어 있었다. 정말로 그 생명체가 기괴하고 효율적이다는 느낌이 들게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진화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효율적인 생명체. 나는 그것의 이름을 붙여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 몫은 에이클리의 것이다. 그 후로 2주 동안 에이클리에게 어떠한 편지도 연락도 없었다. 그리고 돌아온 주말 아침, 그날도 비가 오던 날이었고 나는 에이클리에게 특급 우편으로 VHS 테이프를 다시 받게 된다.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미고라 불리는 이 존재들은 명왕성에서 왔습니다. 지식도 풍부하고 마음도 따뜻했답니다. 개들도 팔아버렸고 이제는 평온해요. 자료는 모두 가지고 와주세요. 음성도 사진도 메모도 다요. 함께 하고 싶어요. 꼭이요. 방금 본 건 내가 알던 에이클리가 맞는 걸까? 2주 전만 해도 그의 목소리엔 경계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오래전부터 안정을 찾아온 사람처럼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나른했다. 개를 팔아버렸다니 그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13마리의 개를 키울 정도로 개를 좋아하던 사람이 미고라는 그 생명체의 이름, 에이클리는 그 생명체에 결국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나에게 자료를 모두 챙겨서 오라니. 그 말투에는 강요도 절박함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섬뜩했다. 함께하자. 이 말이 묘하게 더더욱 섬뜩했다.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다.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궁금하다.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다. 상식은 가지 말라고 외치지만 학자로서의 본능은 그가 있는 곳으로 나를 밀어넣는다. 결국 나는 짐을 쌀 것이다. 직접 가서 그 변화의 이유를 확인해야만 한다. 이 빗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감추려 애쓰는 듯 모든 소리를 덮어버린다. 에이클리.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의 목소리. 편지 속의 단어 하나하나가 어쩐지 평범하지 않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문장을 빚어낸 듯 차갑고 정밀했다. 비는 유리 위에서 형태를 잃어가고 그 흐릿한 풍경 속에서 나는 괴상하게도 그것들을 떠올린다.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고, 별과 별 사이를 넘나든다는
살 속에 숨을 틈도 없는 금속과 살의 혼합물. 정말로 그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일까? 정말로 그 생명체는 선한 존재인 건가?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들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숨결도, 기척도. 다만 그 기괴한 소리, 그 차가운 소리가 내 곁을 스쳐갈 땐 어쩌면 이런 날씨일지도 모른다. 오늘도 비가 내린다. 그리고 나는 점점 내가 에이크리를 만나러 가는 것이 맞는지조차 확신이 서지 않는다. 불안함, 긴장감,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공포. 하지만 여기서 돌아갈 수 없다. 캠코더를 꺼내들었다. 정말로 미지의 생명체가 여기에 있다면, 그리고 그 존재를 내가 만나볼 수 있다면 지금이 바로 카메라가 필요할 때이다. 지금부터 내가 겪는 모든 일을 카메라에 담을 것이다. 오셨군요. 집사 노이스입니다. 에이크 씨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카메라는 꺼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 안 끄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입구에서 노이스를 처음 봤을 때 뭔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다. 에이크리의 VHS 테이프에서는 실종되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나를 반겨주고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기계음 같은 것이 거슬렸다.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앞이다. 이 거실만 지나면 나는 에이크리를 만난다. 그리고 숨겨진 그 존재도 노이스에게는 캠코더를 꼈다고 했지만 끄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에이크리를 만났다. 윌마스 씨 맞으시죠? 일어나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마 노이스가 제가 매우 병약하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당신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에이크리 씨. 뭔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런 발작은 익숙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훨씬 나아져서 우리가 다뤄야 할 일들을 더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성질의 것인지 아시겠죠?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는 걸 아십니까? 특정 물체와 힘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적절한 도움만 있다면 시간 속을 앞뒤로 이동하며 아주 먼 과거와 미래의 지구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존재들이 이룬 과학의 수준은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살아있는 유기체의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른 행성, 심지어 다른 별들과 은하까지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저의 첫 여정지는 명왕성 근처의 유고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뇌를 무해하게 추출할 수 있으며 부재 동안에도 유기체의 나머지 부분을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출된 뇌는 특정한 액체 속에 담긴 채 유고스에서 채굴된 특수 금속으로 만든 밀폐된 원통 안에 보관되지요. 날개 달린 균류인 이 생물들이 이 원통을 지닌 채 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윌마스 씨도 나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이지요. 저번 우주를 넘어 태고의 고향이 유고스로 당신을 위한 작업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푹 쉬고 결정을 내려주세요. 처음에 나는 에이크리가 중증의 정신분열이나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마음, 아니 머리 한켠에서는 솔직히 그가 내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이후 미지의 어떤 존재들과 정말로 접촉한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생겼다. 뇌를 무해하게 제거한다라. 그리고 정말로 그렇다면 버몬트의 주민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미고와 접촉했을까? 분리된 뇌를 미지의 광석으로 만들어진 원통에 넣는다라.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크리가 나에게 한 말에 뭔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노이스가 권하는 차를 마시고 싶었지만 순간 에이크리의 마지막 말이 너무 섬뜩하게 들려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찻잔을 들고 2층의 게스트용 침실로 들어왔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에이크리의 목소리, 노이스의 목소리 모두 기계음 같은 게 섞여 있었다. 당장은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도 침수됐을 것이다. 일단은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차를 두고 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는 나는 지금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어 깨어났다. 아래층 서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나는 이 지붕 아래에 에이크리도 노이스도 아닌 인간이 아닌 무언가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편지와 테이프를 가져왔어. 멈춰야 할 때를 모르는 보잘것없는 인간. 니알라토테, 에이크리, 윈머스. 테이프와 편지, 싸구려 속임수. 해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원통, 새로운 뇌, 새로운 육체. 지금 실행할까? 아니, 평화롭게 내일 아침에 실행해. 변명은 하지마. 원래 계획대로 노이스가 감시할 수 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방의 문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그 존재들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가 있었다. 녹화된 영상을 본 순간 나는 당장 에이크리를 깨워 이 끔찍한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아직 죽지만 않았다면 조용히 빠져나가면 괜찮을 거야. 일단 에이크리부터 찾아보자. 노이스? 나는 그때 그 의자에 불빛을 비추지 말았어야 했다. 교수님 도망쳐요? 교수님 도망쳐. 교수님. 그 순간 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손에 들고 있던 캠코더를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았고 다만 폭우가 쏟아지는 흙길을 뚫고 밤새 달린 것 같다. 해가 뜨고 나서였다.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비에 젖어 버먼트 경찰서 앞 한적한 도로의 기절에 누워있던 나를 발견한 것은 나는 버먼트 타운셴드 마을 경찰서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으며 이후 버먼트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헨리 에이크리 농장은 보안관 수색팀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에이크리 본인, 집사 노이스, 13마리의 개, 그리고 모든 기이한 증거물들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나는 버먼트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과 복귀 후 대학 내에서의 이상 행동으로 해고되었다. 그 즈음에 천문학자들은 해왕성 너머에서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그 행성에 명왕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에이크리의 뇌는 지금쯤 명왕성의 유고스로 갔을까? 내가 아직도 의문인 건 에이크리는 자발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던 걸까 하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그날 내가 대화를 나눈 존재는 에이크리였을까? 에이크리의 얼굴을 쓴 다른 존재였을까? 나는 내가 본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내가 느낀 공포는 이 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이다. 섬뜩하게도 늦은 새벽이면 주변은 고요하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들의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들려온다.